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요,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사소한 말투 하나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의견을 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고 정말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스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목이 뭐냐면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네, 제목 그대로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여러 가지 4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심리 기술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사람이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전에도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요즘에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감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게 이 아들러 심리학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인간의 존중을 그런 강조한 책이잖아요.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런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더 공감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은 주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런 실험 사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도 쉽고 내용도 두껍지 않고요.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냥 술술술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참 읽기 편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 동영상을 듣고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예스를 이끌어낼까? 그 내용이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의견을 냈을 때 상대방이 예스 하고 호의를 갖고 예스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법은요. 사회적 규범을 제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을 넣어서 그 말을 넣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적 규칙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규칙,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도 너 어제 새로운 드라마 봤어? 아니 안 봤는데. 그거 진짜 재밌어.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러죠. 그래?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서 나도 봐야겠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제품을 내가 써봤는데 그 제품을 권할 때도 너 이거 써봤어? 이거 정말 좋아. 나만 쓴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구 썼는데 다 좋대. 정말 짱이야 효과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관심이 없을 친구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런 식으로 그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해서 내 의견, 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모두의 의견이야. 모두의 생각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런 식으로 모두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야기에 그 호응이 그만큼 배가 돼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도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두 가지 유형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그렇게 짤막하게 질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10%밖에 없었어요. 동의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근데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에서는 50%가 동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차이가. 그 말 한마디 넣었을 뿐인데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이브너 페니 테크닉. 이 기법은 정말 많이 알아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테크닉인데,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는 거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브너 테크닉은 그러니까 작은 거,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할 때 아주 작게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작은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오케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주거나 도와주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그런 중산층 주택지에서 84세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 암 협회에서 나왔는데 협회를 위한 모금을 부탁합니다. 1펜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냐면요, 58.1%가 흔쾌히 모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거쳤어요. 근데 그러한 말을 안 하고 1펜이라도 좋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모금을 부탁한다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퍼센트가 32%딱 다운됐어요. 그만큼.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1펜이라도 좋다고 했을 때 1파운드, 그러니까 1펜이라는 돈이 1파운드의 100분의 1의 금액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을 부탁을 했을 때 그 이상의 돈을 넣는다는 거죠. 딱 그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아주 사소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직장 동료로 같이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금 일이 둘이 같이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료할 때도, 부탁을 할 때도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한 5분이나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은 별로 큰 시간은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요. 작은 거기 때문에,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딱 10분 되고 5분 됐다고 내가 5분 됐네? 나 그만 도와주고 가야겠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기여하는 거 같이 끝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작게, 아주 사소하게 부탁을 하면 그 이상의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호응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불쾌감 없이 이렇게 끌어들일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정말 효과가 짱이에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직장이나 뭐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탁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오해가 쌓여서 오해를 풀고 싶을 때나 아니면 뭐 그런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할 자신이 없다. 내 생각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내용의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놓고 식사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간단한 음료나 뭐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친밀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하고 좀 여유롭게 그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보통 기본 코스에 들어가 있잖아. 회의를 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뭐 식사를 자리에서 조금 유대관계를 쌓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할 때 항상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그런 이유이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농담도 하고 뭐 그러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다가를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결과물을 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가를 놓잖아요. 그런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술술술술 잘 풀리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레토릭법. 레토릭법이 있어요. 네, 레토릭법은 심리대화법 중에 한 가지 기술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레토릭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뭐다라고 이야기를 단정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음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에서 그 답이 나오게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끔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학 갈 텐데 그래서 그냥 너는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해,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뭐야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은 거죠. 같은 고등학생, 같은 친구면서 자기나 나나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런 식으로 약간 맞는 말이고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지만 왠지 기분은 좋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만큼 나 이성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더 좋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놀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그래도 대학 가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일단 대학 가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그 답을 찾게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을까? 뭐뭐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실험도 또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실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에 관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 이 문장에 동의하는 사람을 이제 몇 %인지 실험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에게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학생 입장에서 시험을 엄격하게 치르겠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꿨어요. 시험을 치르면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학습을 촉진하지 않을까? 시험을 치르면 학습을 촉진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거기에 그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말인데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에서. 예, 정말 놀랍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전 기법이 나오고요. 그러한 실험 사례 그리고 예를 통해서 정말 읽기 쉽게 나와 있어요. 재밌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런 이성 간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거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